통장에 2조 원이 꽂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최고급 슈퍼카? 호화로운 저택? 아니면 평생 놀고 먹는 삶? 하지만 이 돈의 주인들은 어제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얀마 국경의 범죄 조직 민가문 일가족 11명을 정역 사형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액만 무려 2조 원, 피해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중국은 이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렸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검은 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현재 국제사회는 어제 있었던 중국의 사형 집행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사형된 이들은 미얀마 코캉 자치구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밍씨 일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밍쇠창, 밍거핑, 밍주란, 이 이름들은 지난 몇 년간 동남아시아 범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와 중국 국경지대에서 마치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군림해왔습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코인 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검찰청 사칭 전화나 고수익 투자 권유 문자, 그 발신지가 바로 이곳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범죄 단지는 와호산장이라 불렸습니다. 이름은 무협지 같지만 실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납치되거나 속아서 끌려온 수천 명의 청년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샤주판, 즉 돼지 도살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를 돼지처럼 살찌운 뒤 한 번에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연인처럼 행세하거나 믿을 수 있는 투자 멘토인 척하죠. 작은 수익을 실제로 돌려주며 신뢰를 쌓습니다. 피해자가 의심을 거두고 전 재산을 넣는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민가문은 이 수법으로 연간 수천억 원, 누적 2조 원이 넘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미얀마 코캉 지역에서 사설 군대를 거느리고 법 위의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현지 경찰도 공무원도 모두 그들의 뇌물장부에 적힌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왕국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여기에는 임계점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들의 범죄가 중국 본토의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른바 청원이김 사건이라 불리는 비극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피해자들을 민 가문의 사병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했던 중국의 수사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관례나 국경의 문제를 따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중국 공안부는 즉시 밍쇠창 일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내부에 있는 그들을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EJ,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미얀마 내의 반군 조직들에게 보이스피싱 척결이라는 명분을 주고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신 드론과 무기로 무장한 방언들이 민 가문의 거점을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결국 견고했던 그들의 왕국은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문의 수장 밍쇠창은 도주 중 자살했고 나머지 일가족은 줄줄이 체포되어 중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법원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범죄 조직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국경 뒤에 숨어도 돈으로 성을 쌓아도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민 가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수법은 이미 한국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라이딩뱅 사기, 비상장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들의 수법은 민 가문의 돼지 도살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를 하고 가짜 거래소 앱을 설치하게 만듭니다. 화면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금을 하려고 하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더 요구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한국에서의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날린 50대 가장도 결혼 자금을 잃은 30대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 범죄의 핵심은 탐욕이 아니라 조작된 희망을 파는 것입니다. 민 가문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쉽게 버는 돈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든 사기 시스템은 피해자의 돈만 뺏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납치된 사람들의 인생까지 파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조 원 사기범들을 사형시킨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기를 쳐서 수백억을 벌어도 몇 년 살다 나오면은 그만이라는 인식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죠. 경제학적으로 볼 때 범죄의 기대 비용이 기대 수익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그 비용을 목숨값으로 올려버린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중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최고조로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원금 보장, 월 20% 수익을 약속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민 가문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노리스크, 하이리턴을 말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민 가문의 2조 원은 결국 공중분해되었고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피해와 상처는 여전히 수많은 가정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 이후에도 국경 밖의 범죄 조직 소탕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의 범죄 지도는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어쩌면 쫓겨난 범죄 조직들이 더 은밀한 곳으로 혹은 사이버 공간으로 숨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금융 방어력입니다. 오늘 민가문의 몰락을 보며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범죄로 쌓은 성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정직하게 번 돈 느리지만 확실하게 불려가는 자산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2조 원의 환상보다 오늘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있는 대중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사기 범죄 처벌 수위, 이대로 괜찮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더 단단한 경제 지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